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집안 소송 싸움을 끝내긴 했는데요. 투자해야 될 돈을 소송비로 쓰다 보니까 이러다가 차세대 죄송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배터리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합종 연행과 경쟁을 하면서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요즘 자동차 배터리 기술은 어디까지 진화해 왔는지 각형, 원형, 파우치형 이런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특히 구리 가격이 5년 안에 70%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구리 가격은 경기가 좋아질 때 많이 오르는데 요즘은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또 구리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도 한 보합권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 오늘은 또 뭐가 이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업종이 좀 괜찮습니까? 주가가? 예, 오늘 지금 지수는 살짝 오르고 있는데요. 예, 제약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예. 어떤 이유가 있어요? 네, 최근에 일단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예. 현재 유통되는 코로나 백신이 아시겠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처럼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 이 방식이 아시다시피 혈전 문제로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옮기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이거를 이상세포로 인식을 해서 과잉 면역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두 번째 방식인 mRNA 백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이 방식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덜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최근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를 해야 된다, 더 확실하게 집단 면역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예. 이 3차 접종에 해당하는 부스터 접종을 연내 실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세 번 맞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mRNA 백신 물량이 부족한데 미국 이외 국가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현재 mRNA 백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둘뿐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mRNA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위탁 생산이 가능한 회사들한테 네. 기회가 오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그동안 A, B, C, D 4개, 5개 회사가 만들다가 방식이 메신저 RNA, mRNA 방식인 몇몇 회사들만 요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백신이 보급되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회로 보고 빨리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이 mRNA 기술이라는 게 사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예.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현재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이 백신을 원래 개발을 하고 가지고 있는 회사 이외에는 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복제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1995년 발효된 WTO 협정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인도랑 남아공을 주축으로 해서 이 신흥국들이 이 백신 지재권을 일시 유예를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mRNA 기술을 반영한 백신을 자체적으로 그냥 생산할 수 있게. 그렇죠. 이 mRNA도 그렇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도 사실 부족하긴 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신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풀어주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과 유럽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재권 보호 조항이
백신 보급을 어렵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다. 음. 그리고 일방적으로 산업계 희생을 강요하다 보면 이 대규모로 백신 개발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나중에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자산을 가로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근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 편중이 날로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견을 굽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유럽도 그렇고 신흥국들도 그렇고 백신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의견을 굽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느 네. 쪽에서 의견을 굽힐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되면 백신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동맹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백신 지재권을 완화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은 뭐 전혀 실마리는 없는 거죠. 백신을 아직 못 맞고 있는 확보 못 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우리나라에 백신 공장은 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만 주면 우리도 그냥 만들어서 쓸 텐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우리가 못 맞는 거 아니냐는 요청인가 겁니까? 예, 뭐 비슷하죠. 뭐 아무래도 이 기술의 난이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알려준다라고 해도 다 생산할 수도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mRNA 백신이라는 거는 특수 이제 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못 만든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음. 근데 그래도 급한 상황이다 보니 이 정도는 지재권을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유예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게요. 어디는 하나도 먹고 미국은 3번씩 맞고.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업들은 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들이 늘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자주 들리는 이 배터리 관련 업계, 자동차 업계 이슈와 기술 상식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LG와 SK가 배터리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합의는 했는데 그 싸우느라고 좀 돈을 많이 썼습니까? 뭔가 네.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제 딱 금액 기준으로 보면 네. 양사 간 누적 소송 비용이 한 6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예. 이제 업체별로 최소 지금 2조에서 3조씩 유형 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임을 생각을 해보면 매년. 네, 예. 그렇죠. 매년. 그리고 이제 R&D에만 매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쪽에 한 4천억 쓰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이상을 소송 비용이 썼다라는 점에서 좀 출혈이 있었죠. 안타깝긴 하다. 네네. 그동안에는 전기 자동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네. 이 회사들이 우리의 관심권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휘발유 경유 자동차 시대에는 주유소 업체들도 꽤 영향력도 있었고 의미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충전기는 그럼 어떻게 보급할 거냐? 그것도 이제는 슬슬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그 이벤트가 딱 지난주에 있었죠. GSK가 그 미국 전기차 충전소 시장 내에서 이 예. 초고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50%인 한국의 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업체예요? 우리나라 업체였어요. 근데 미국 시장의 충전기 점유율이 그렇게 높다고요? 네,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전체 충전소는 아니고요. 예. 이제 초고속 충전이라고 해서 초고속 충전소? 보통 이 충전 이 시간을 한 20분 내로 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초고속 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이제 코넥스 상장사가 있는데 이거 뭐 기사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 회사를 지분 55% 매입을 했었던 네.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워낙 이게 커지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 이제 침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나오면 그동안 배터리 만들던 회사들은 이제 다 집에 가야 된다. 저거 이게 언제 나오는지가 정말 네. 관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전고체가 그게 전체가 다 고체, 액체, 고체, 기체할 때 네, 네. 전체가 다 고체인 그런 의미라면서요. 네네. 이게 이제 뭐예요, 워낙 이게? 워낙 그 많이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딱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리튬이온 전지는 한 부분이 액체거든요. 전해 예. 질, 그게 이제 전해 액이죠. 이제 그 부분을 고체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그거 자체가 이미 물론 그게 있습니다만 이제 고체 전해질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양극과 음극의 에너지 밀도를 더 크게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전고체 전지의 완성된 개념입니다. 에너지 밀도라면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적은 소재량을 가지고도 더 예. 많은 전기량을 머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배터리 조금만 집어넣어도 자동차 안에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비슷한 양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오래 달릴 수 있다. 그렇죠. 비슷한 양을 해도 이제 더 오래 가면서 또 이제 가격도 떨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모두 에너지 밀도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고요. 가격도 싸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한 뭐 200만 원어치만 배터리 넣으면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한 2천만 원어치 넣어야 된다는데. 특히나 이제 이 배터리라고 하는 재화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변동 예. 비비 중에 75%나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똑같은 리튬, 니켈, 코발트를 넣었을 때 창출되는 배터리 전력량이 한 60kWh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 밀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덜 넣어도 네. 60을 뽑아낼 수 있으면 적은 이제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건전지를 것이죠. 쓰면 아주 오래 가는 건전지. 맞습니다. 네. 그게 고체 뭔가를 활용하면 그게 만들어질 거라는 게 과학자들 생각이에요. 이제 전고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밀도를 개선시키는 과정에서 자꾸 터지거든요. 액체 전해질은. 그러니까 불도 나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최근에 뭐 많이들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액체 전해질은 그 형태의 그 퍼포먼스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연성 물질이 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과 음극에서 니켈 많이 넣고 하다 보니 이게 자꾸 터져요. 그게 전압이 네. 높기 때문에. 그거 안 넣으면 그러면 배터리가 잘 안 움직이고. 그렇죠. 예, 넣어야죠. 예. 근데 이제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 폭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밀도도 크게 높일 수 있고 폭발 예. 위험도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집어넣어도 되고 값도 싸고 네. 밀도도 높고 충전도 빨리 되겠죠. 그렇죠. 충전 빨리. 다만 이제 그 부분 예. 값이 싸다라는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밀도 개선을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신소재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체 전해질 역시 아예 지금 뭐 파일럿 라인도 없는 소재다 보니까요. 네.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빨리 충전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전기차는 다 좋은데 뭐 배터리 떨어지고 나면 충전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뭐 집에서는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급속 충전하면 가끔씩 네. 불나고 네, 배터리 수명도 짧아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전고체가 되면 그게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충전에 영향을 주는 음극의 구성 물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예. 정확한 표현인데요. 예. 그 부분은 꼭 전고체로 가지 않아도 음극의 구성 물질을 바꿀 수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음극의 구성 물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전고체가 조금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는 게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하에서도 음극의 구성 물질을 바꾸는 데 성공을 하면 네. 충전 속도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언제쯤 나올까요? 그 얼른 어느 회사가 만들어서 나오면 다른 회사들은 위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사실 회사는 네. 예, 큰 돈 버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는 지금 사실 뭐 테슬라도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보면은 충전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아졌거든요. 예. 굉장히 빨라져 있는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더 양산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배터리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고체 전지처럼 지금 뭐 최소 7년 후, 10년 후 기술이 아니라 급속 충전 기술은 이미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와 있는 기술입니다. 그거는 급속의 급속 충전 기능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이 안 나든가 뭐 그런 고민은 아직 이제 해결은 이게 못했고. 사실상 거기에 이제 같은 말이 있죠. 이제 충전 속도를 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배터리 기능의 열화를 예.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 그걸 이제 마음껏 이제 양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기술은 만들어졌는데 네. 양산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속 충전하면 이게 배터리라고 하는 게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방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빠르게 하다 보면 살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보면은 갑자기 살쪘다가 빠지면 이제 살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음극과 양극의 흉터가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네네. 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코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입자를 더 얇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균일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원리는 것이죠. 알았는데 네네.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코팅하고 하는 게 그게 하세월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비용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충전 시설 자체를 더 많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배터리 교체 비즈니스 그렇다면서요? 모델로 가려고 예.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전소 가면 네. 충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바꿔주는. 미리 충전했던 거 네. 끼워주는. 네네. 이거 내 거 빼놓고. 맞습니다. 네. 배터리는 듣다 보면 뭐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파우치형은 우리 길 가다 나눠주는 그 가끔 그 분양 광고 하시는 분이 나눠주는 물티슈. 그게 그렇게 생긴 거라고 하고. 네네. 각형은 우리 쓰는 크리넥스? 그게 각형이라고 네네. 부르거든요. 맞습니다. 원통형은 네. 음료수 캔. 네네. 그 모양이 정확합니다. 모양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모양은 예. 본질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는 셀은 이제 배터리 셀의 구성 물질은 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양극, 음극, 분리막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소재 배합이 어떻게 되느냐가 본질이지. 예, 이제 파우치냐 각형이냐 원통형이냐는 네. 겉에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왜 네. 중요하게 뉴스에서 다뤄지죠? 안 중요한 건데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까지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구성 물질을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패키징하는 공정이 그래도 네.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표준화해 왔는지가 네. 지금 파우치형으로 집중을 해온 업체와 각형으로 집중을 해온 업체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가 우리 각형만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매몰 비용이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때 바꿔서 납품할 수는 없으니. 맞습니다. 그러면 각형을 굳이 쓰겠다는 업체는 그걸 갖다가 쓰면 뭐 장점이 있으니까 각형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업체가 이제 폭스바겐이 대표적으로 네네. 그랬죠. 예. 80% 정도는 각형 표준화를 한 10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그 이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전성이 좀 더 높고요. 파우치형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다품종 소품종 대량 생산에 좀 더 용이합니다. 각형이요. 각형이. 근데 예. 이제 파우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각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열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불안하다. 네. 예. 대신에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만들어줄 형태 수는. 대응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단이 있는데 일단 업체별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각형의 장점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선택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냥 휘발유차, 경유차 만들던 틀에 네, 배터리를 이른바 우겨 넣으려면 네, 파우치형이 잘 우겨 넣어지긴 해서 쓰였는데 네. 이제는 설계도 다시 해서 딱 배터리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도록만 만들면 각형을 만들어 써도 되겠다. 대량 생산이 쉬우면 이게 낫겠다고 판단한 모양이네요. 저는 폭스바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딱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제가 뭘 좀 아는 모양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워낙 그렇군요. 알고 있어서, 네. 요즘에는 이 용어 듣기가 또 어려워요. Vehicle to Load, 네. V2L이라고 하는 걸 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차에 충전해뒀던 전기를 집에서 밥할 때 쓰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딱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뭐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핑 갔을 때 네. 코드 끼워서 거기에 있는 전기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캠핑용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거보다도 예. 이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ESS 혹은 폭스바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모바일 파워뱅크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전력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 전기차 세워놓으면 네. 전기차 안에는 전기가 남아 있을 테니 맞습니다. 네. 그걸로 전기밥솥도 돌리고 청정기도 돌리고 네. 뭐 스탠드도 켜고 하면 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네. 기껏 충전해 놓은 걸 다시 뺄 썼으면 네. 그게 그냥 집에서 콘센트에서 꼽는 게 낫지 굳이 그 전기를 왜 다시 뽑아서 써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가정용 전력 공급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어떤 이제 움직이는 ESS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 ESS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이 전력의 공급
량이 불균형하다라는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ESS 수요가 늘어나는데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그때 ESS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네. 혹은 바람개비 놓고 풍력 발전을 하면 네네. 거기서 생기는 전기는 그때 안 쓰면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받아놓고 그 전기를 전기 자동차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다가 그리고 자동차 오너는 그걸 그때 파는 모델도 지금 폭스바겐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오너가 전력 공급, 그러니까 전력 그래요? 프로바이더로서 어떤 그 차지를 받는 그런 모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전도 잘 안 돼서 어디 가서 충전하나 불안불안한데 기껏 충전한 걸 파는 그렇죠. 모델도 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만 그게 그러니까 될까요? 이게 굉장히 그 큰 판인데, 그러니까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테슬라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재생에너지 시장을 향해서 이제 그 자동차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자동차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로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야기는 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V2 L이에요. 그게 Vehicle to Load. 네, vehicle to load라고 어디서 누가 이제 그런 표현하죠. 얘기하면 네. 그런 거구나라고 아는 척은 해야 되니까 V2L. 네. 알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못 만든대요. 반도체가 없어서. 네. 그 반도체는 전기차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더 딱 적게 들어갑니까? 그 일률적으로 딱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왜 이게 이제 이게 좀 그 논쟁의 여지가 있냐면 그 테슬라는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네, 인도 예. 대수가요. 원래 예. 한 15만 대 팔면 잘하겠다 했는데 한 18만 대를 팔았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미리 네. 반도체를 쟁여놨나? 그렇죠. 그런 어떻게 생각들을 반도체 하게 된 거죠. 쇼티지가 있는데 저렇게 네. 많이 만들어서 팔았지?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네. 테슬라는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18만 대를 파는 자동차 회사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차가 분기에 100만 대 정도 팔고요. 예. 지금 뭐 폭스바겐 200만 대 정도씩 팔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애초에 요구 물량 자체가 아예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요. 테슬라는 네. 어차피 많이 못 만든다. 네, 이게 잘해서 시장이 18만 대가 작으니까. 된 거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전기차 한 대당 필요한 반도체의 개수가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그 100만 대가 또 다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연기관차는 이 변속기와 이제 엔진까지 다 전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테슬라와 기존 OEM들 간의 차이가 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배터리 회사들 요즘 투자하는 분들 많은데 주식 네.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이니까요. 네. 주가는 뭐 별로 요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에는 뭐가 제일 변수가 될까요? 어떤 뉴스 좀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터리 업체들 투자한다면. 저는 이제 딱 명료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이제 돈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이 그동안은 그냥 매출의 가파른 성장만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을 했는데 예. 그동안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돈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수익성이 그래서 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3개월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한 10% 이상 반등을 했거든요. 배터리 섹터가. 네. 그게 이제 2분기부터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기차 많이 만들 텐데 배터리는 한국산 그러나 저러나 써야 된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게 그렇습니다. 컨센서스 같긴 한데.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저희도 귀찮지만 그래도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최복숙님께서 회사원이 자기 사업을 따로 하면서 법인을 따로 운영하는 것도 되나요?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니는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월급 주는 회사가 아니 왜 당신은 회사에 집중 안 하고 혼자 다른 법인을 차려서 일하느냐? 그러려면 회사 그만둬라 이제 이러는 거면 못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회사 다니는 개인이 따로 법인을 차려서 운영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운영한다는 게 꼭 매일 그곳으로 출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회사에서도 월급을 받고 본인이 만든 법인에서도 본인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면 월급 2번 받는 거니까 4대 보험도 각각의 월급 봉투에서 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은 2잡, 3잡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월급 많이 받는 회사에서만 한 번만 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가 따로 법인 차려서 투잡하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내가 내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면 이제 그쪽에서만 뗄 테니까 연락이 가거든요. 그리고 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합이 503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양쪽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따로 차리고 일하실 때는 이제 월급을 거기서 받아가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 월급보다는 적게, 그리고 두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합이 500만 원보다는 적게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회사 사장님들은 아니 직원이 투잡을 하려고 하면 말려야지, 이런 걸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 손에 잡히는 경제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나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투잡이 뭐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또 직원들이 혼자 사업을 좀 해봐야 사업이 힘든 거구나, 우리 사장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것도 느끼게 되니까. 어떤 사장님들은 직원들 보고 야 회사에서 일하다가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얼른 독립해서 사업하라고, 그러면 내가 투자도 해주고 그럴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하니까 오히려 또 직원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인생 계획까지 챙겨주니까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 하는 분도 있긴 있으시더군요. 예,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거창하신데요. 네. 신기해요. 뭘 그렇게 다 잘 아시는지. 문제는 네. 오늘 이 구리에 대한 거는요.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청취자도 그렇고 이게 닥터 코퍼, 네. 구리 박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 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경기를 알 수 있다. 구리는 그런 금속이다. 이 얘기해 주실 거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 네. 그냥 경기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이제 미래에 전혀 새로운 다른 물질로 쓰일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의 원유 같은 거라는 이야기가 예.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미래의 석유다. 네. 그래서 향후 10년간 이제 앞으로 최소 70% 이상은 오른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 탈탄소 이제 움직임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그러면 온실가스, 네. 온실가스 그러면 화석연료. 예. 그럼 화석연료를 사용 안 하려면 결국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발전에서 태양광, 뭐 풍력, 재생에너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도 만들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전부 전기예요. 핵심은 예,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 깨끗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전기를 그렇죠.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해라. 예. 근데 전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낸다든지 저장한다든지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요소는 구리거든요. 보면 전선이니까.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자동차도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는 그냥 호스만 있으면 되는데 예, 충전할 때는 그 안에 구리선이 있어야 되니. 이 구리선도 있어야 되고 배터리 안에도 뭐 동박이라고 그러지 아주 얇은 뭐 이런 그렇긴 여러 가지. 하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들 많아지면 또 그것도 많아지고요. 연결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도 그럼 얼마나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리가 수요가 늘어날까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예측을 보면 예. 이 녹색 에너지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모르겠으나 2030년까지 현재에 비해서 한 600%, 그 다음에 많을 경우는 900%까지 이제 구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즉 현재 6배 또는 9배까지 구리 수요가 단 10년 내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1-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6배, 9배?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증할 테니까 당연히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리를 쓰는 이유가 전기가 잘 통해서 그러는데 네. 그럼 전기 통하는 다른 물질을 좀 찾아보면 안 되겠나 싶으면 있긴 있는데 은이라면서요. 그게. 그렇습니다. 비싸거나 훨씬 비싸네. 예, 비싸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구리처럼 전기도 잘 통하고 가격도 네. 비교적 저렴하고 하는 물질들이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된 거죠. 근데 뭐 6배, 9배 이렇게 늘어나면 구리값도 쉽지 않겠는데요. 예, 쉽지 않겠지만 또 캐보면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뭐 그래서 미래의 원유라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겠죠. 미래의 원유면 우리나라도 이제 서러운 무슨 비산유국 얘기는 좀 덜 듣습니까? 구리는 우리나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전량 수입입니다. 그것도 안 나와요? 예, 전량 수입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구리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해요? 우리나라 예. 정유회사 생각하시면 되죠. 원유는 안 나지만 네.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정제는 하니까. 정제를 해서 많이 수출도 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 뭐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음. 우리나라 쓰는 구리는 전량 이제 수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구리 원석이라고 들여오는 것들은 한 25에서 28% 정도 수준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재련 과정을 거치면 99.5%까지 올라가고요. 아, 구리 원석 사오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진짜 구리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99.5%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예. 다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순도 99.99%까지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예. 재밌는 거는 이 과정에 이제 부산물처럼 침전물이 생겨요. 구리 말고 다른 것들이. 구리를 정제하다 보면 예. 근데 이게 참 짭짤하죠. 음? 금, 은, 백금, 팔라듐 이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침전물로 같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구리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제 LS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울산 이제 온산에 있는데요. 예. 단일 회사 생산량으로 보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정도 회사예요. 뭘 만든다고요? 구리요. 구리를 예. 순수한 구리를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구리를 한 68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해요. 네. 근데 이 부산물에서 나오는 것들이 금 60톤, 은 1200톤, 오. 백금 0.6톤 뭐 예. 이 정도 나오니까 이제 부산물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지요. 아, 특히 구리에 이런 값진 금속들이 예, 많이 같이 붙어 있는 이제 모양이네요. 구리 혼자 단독으로 매장돼 있지 않고 예. 이런 다른 이제 금속들하고 같이 매장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산물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금과 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는 김에 같이 캐서 정렬할 때 좀 분리하는 그런 예,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걸 캐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다 싹 정리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니코동 재련이라는 회사는 1936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예요. 네. 조선 재련이라는 회사로 만들어졌다가 음흠. 62년에 한국광업재련공사로 이제 국영화, 네. 이제 공사처럼 이제 바뀌었다가 71년 6월달에 이제 한국광업재련으로 이제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 우여곡절이 좀 있죠. 네. 그리고 1982년에 이제 지금의 LG그룹, 옛날에 럭키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음흠. 그러다가 이제 1999년 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와중에 예. 일본 이제 합작사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LG 니코동 재련이 되었고요. 예. 2005년에 이제 계열 분리에 따라 가지고 LS 그룹이 따로 독립을 하면서 LS 니코동 재련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수한 구리를 만들어서 네, 이거를 그럼 전선회사에다 팔면 전선회사는 그걸로 그렇죠. 피복 입혀서 전선 만들고 네, 그걸 우리도 쓰고 수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막, 예. 전선은 뭐 되게 간단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 전선은 뭐 집에서 쓰는 우리 핸드폰 충전에 들어가는 그런 작은 케이블서부터 네. 고압 송전 케이블, 그다음에 해저, 다양하긴 하죠. 예,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봐야 전선이죠 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니에요? 예, 상당한 기술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 전선들은 쉽죠. 예. 근데 이제 초고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저 케이블 이런 견뎌야 거, 되니까.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이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선회사 대표적인 전선회사는 이제 대한전선, 그다음에 네. LS전선 이렇게 두 곳이 있죠. 전선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수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사가겠군요. 예,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선진국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선이 예, 뭐 전선 거기는 다 깔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전부터 전기를 쓰는 나라인 만큼 네. 송전망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예, 한번 깔아놓으면은 뭐 계속 전기 통하니까 음. 계속 써왔는데 예. 이게 이제 뭐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규모 개보수도 필요한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생기면서 풍력 발전, 태양광 예, 발전. 새로운 이제 노선을 깔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고 풍력도 많이 하는데 아, 풍력은 저 북쪽에서 북해 바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 다 전선으로 이어와야 되는. 그렇습니다. 정작 그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은 다 남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새로 송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아, 이러려면 또 막대한 양의 또 송전선이 필요하겠죠. 보면은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독일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이제 새로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전선들은 다 일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발전소에서 집으로 예. 오는. 예. 지금은 집에서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다시 발전소로 팔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도로 쓰려면은 기존의 이제 낡은 전선은 안 되고 뭔가 좀 새로운 그래요? 그것까지 감안한 정도의 용량과 품질을 이제 보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수요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구리선도 그냥 일방 통행도 있고 서로 2차선도 있고 다 다른가 봐요. 예, 이제 아무래도 용량이 좀 여유가 있어야 그렇죠. 오고 가려면 오고 또 갈 수가 용량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전선 다시 깔아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야, 이거 전선 수요 많아지겠는데요, 정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선 회사에다가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주가 동향은 아직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회잖아요. 잘 버티셔야죠.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또 나중에 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 난다, 구리는. 네, 주로 그래서 우리는 칠레에서 제일 많이 갖고 오고요. 예. 실제로 칠레가 세계에서 구리 매장량이 제일 많고 네. 수출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파나마 이런 쪽에서도 구리 광산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네. 여기서 들여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이 광산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최근에 또 논란이 좀 되고 있긴 있습니다. 우리 거예요, 그 광산은? 전체 100%는 아니고요. 예. 캐나다 회사가 80%를 가지고 있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광물 자원공사가 10%, 그다음에 LS 니코동 재련이 10% 이렇게 해서 합작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니코동 재련은 지난 2017년에 매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우리 이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가 10%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파는 게 맞느냐? 앞으로 오를 텐데. 네, 한창 오를 텐데. 그 고민도 하고 있다. 예, 근데 정부는 이제 이런 자원 공기업들이 하도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다 매각한다라는 방침을 몇 년 전에 밝혔어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또 네, 비판도 많았고요. 서로 다른 정치 집단이죠. 예, 알겠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사람도 이거를 비싸게 살 생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너희들은 어차피 판다며.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팔기로 했으니까. 예, 싸게 살 거야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가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유찰이 되고 있다? 있는. 알겠습니다. 칠레는 부럽습니다. 뭐 이 나라는 보니까 가끔씩 네, 뭐 좀 어디서 많이 나요? 그럼 칠레, 네. 칠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칠레가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 자원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구리 세계 1등, 그다음에 요오드, 레늄 이런 자원도 1등, 그다음에 리튬, 뭐 몰리브덴 이런 것도 세계 2위, 야, 그다음에 은 6위.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냥 파면 좋은 거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안데스 산맥 주변이 이런 상당히 이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광산이 19세기 때부터 개발이 돼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 안데스 산맥, 예. 태백 산맥은 왜 없습니까? 태백 산맥은 이제 불행히도 이제 화강암 재질이나 석회암 재질이 많아가지고 돌이 좀 달라서. 예, 달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렇겠죠. 전체 소비량의 50.2%를 이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를 이제 소비하는 사실 나라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소비하는 이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는 구리는 진짜 안 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유라던데. 옛날에 이제 조금씩 나다가 예.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다 문을 닫았는데 네. 2019년에 부산에서 구리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업체가 이제 채굴권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예. 한번 표본 조사를 해봤어요. 표본 조사를 뭐 20m, 40m 이렇게 해봤더니 네. 약 한 3,600톤 정도의 구리가 매장돼 있는 걸로 이제 나와요. 3,600톤. 예, 그러면 예. 이거를 산 전체로 곱하기로 해서 확대를 아. 해보니까 매장량이 한 1,000만 톤이 훌쩍 넘어가는 매장량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시세로 환산해 보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100조, 120조 원. 그렇죠. 한 11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규모죠. 와. 그래서 이걸 당장 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조그마한 샘플로 이제 그 한 군데를 이제 해본 거다 보니까 여러 네. 곳을 뚫어서 예. 이제 다 정밀하게 어디에 있는지. 예,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 과정 자체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설령 매장량이 많다 하더라도 부산 이제 금년산이다 보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는 산인데 그래. 개발이. 예, 이거를 과연 이런 많은 분진, 소음, 진동 이런 걸 감당해내가면서 이거를 잘 캐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격이 몇 배씩 오르면 또 경제성이 있을지 다음 모르겠습니다만 주에는 부동산 전문가 한번 모셔서 우리 집 밑에 구리가 묻혀 있으면 그 구리는 누구 건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리 얘기해드렸더니 4477번님께서 고물상 하시는데 요즘 구리 재고가 많아서 가격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예. 자,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